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투탑 서성민 전문가입니다. 저희 투탑은 수익의 탑 그리고 교육의 탑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원탑 플레이어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물론 신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H증권에 입사해서 최우수 신입사원상을 받았고, 그리고 아울러 최연소 WM 팀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꿈이 있어서 회사를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 방송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시아 경제 TV에서도 활주로 전문가로 활약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좀 많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수익의 척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믿을 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검증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녹색 창에 한번 서성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모든 프로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 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일단은 저만의 활주로 기법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캔들 분석까지 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주로 차트에 대한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활주로 기법이란 바로 투탑 서성민 전문가의 절대 수익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 고공 비행을 만들어줄 그러한 절대적인 차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한 가지씩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주로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의 주가가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차트의 개념으로 설명을 시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내 수익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이 비행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체크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주식이 비행기입니다. 그럼 내 주식이 활주로를 뚫고 날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땅으로 이렇게 깊숙이 박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려면 차트상으로 활주로를 뚫고 나아가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어느 정도 날씨 상황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튼튼한 비행기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탔다고 해서 그냥 막 탈 게 아니라 안전벨트도 꽉 매고 타셔야 되죠. 이러한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낸 기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탑승전 체크 사항. 자, 우리가 수익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는요, 날씨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날씨가 바로 뭐냐?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많은지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많은지,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착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날씨 먼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잉 747을 타는지 아니면 종이 비행기를 타는지에 따라서도 내 안전장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테마와 섹터도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행기 종류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테마가 강할지에 관련된 부분, 탑다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시장이 어떨지, 테마와 섹터가 어떨지 두 가지를 확인하신 후에 탑승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익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날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탔는데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전벨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딱 매고 탑승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안전벨트가 바로 재무상태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차대조표도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얘는 안전한 비행기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탑승을 하셔야 이 차트가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활주로 차트는 일단은 캔들과 기준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활주로 차트에서 양봉은 뭐고 음봉은 뭔지 이 개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래서 얘가 더 잘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이 좋나요? 파란색이 좋나요? 당연히 빨간색이 좋겠죠. 그래서 양봉은 빨간색.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서 끝났을 때는 양봉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이따가 캔들 설명해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음봉은 시초가 대비해서 떨어져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 음봉이죠. 자, 그러면 양봉은 활주로 차트에서 비행기의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추진력을 받는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봉은 색깔이 파랗잖아요.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을 맞으면 비행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벼락을 맞으면 비행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개념 두째 번입니다. 저 활주로 차트는요,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하늘입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노란색, 땅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활주로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이 활주로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야 되고요. 이 활주로 아래에 꺼져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활주로 차트의 기본입니다. 이평선도 좋고 일목균형표도 좋고 나만의 기준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선을 누구든지 활주로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아시려면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지셔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활주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행기가 주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뜬다는 주가가 날아간다. 요 영역에 있겠죠. 활주로를 뚫고 날아가는 그러한 영역에 있을 때 주가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행기가 추락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진다. 이랬을 때는 B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개념이 있구나. 자, 비행기가 떠야 된다고 활주로 차트를 뚫고 날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겠구나.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빨간색 양봉은 추진력이니까 양봉이 많을수록 좋겠지? 그리고 파란색은 벼락이니까 파란색은 없을수록 좋겠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뜨려면 시장 상황, 그죠? 날씨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벨트 꽉 매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무제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까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로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HTS상의 활주로 선입니다. 자, 얘가 활주로 선이고요. 얘는 하늘이고 얘는 땅이겠죠. 자, 1번을 볼게요. 1번 캔들이 나왔습니다. 1번 캔들하고 2번 캔들은 두께가 달라요. 이러한 두께를 가진 캔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볼륨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바로 그 볼륨이란 거는 거래량까지 표시를 해준 거고요. 두꺼운 캔들은 거래량이 많다. 얇은 캔들은 거래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캔들은 활주로를 뚫고 캔들이 양봉을 그렸죠. 그런데 2번 캔들보다 두껍게 양봉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캔들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양봉을 뚫어준 거고 2번 캔들은 거래량은 얼마 없지만 시초가보다 많이 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번은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사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구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더 인기가 많은 종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1번 캔들이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캔들이 활주로 차트에 신뢰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활주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하는데 거래량을 싣고 두껍게 돌파한 종목을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 조건은 자, 활주로 위, 거래량은 많고요. 활주로 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적용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활주로 차트를 기준선으로 놓고 대응을 했는데 활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생기겠죠. 그런 종목들은 그냥 두고 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손절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두껍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어떻다고요? 거래량이 많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는 좋지 않다. 왜? 거래가 활발하면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살 사람은 없지만 팔 사람도 팔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찔끔찔끔 팔아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할 상황이 3번일까 4번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래량을 많이 실은 두꺼운 캔들의 3번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활주로 차트 상에서 우리가 손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차트를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차트의 적용 사례를 보시면서 내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투탑 노란톡방 찾아서 들어와 주시면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제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실전 사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방법만 알고 있는 거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지라는 적용 사례를 보는 것 갖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전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의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의 차트가 아니고요. 필룩스라는 종목 지금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종목인데 예전에 활주로 차트에 딱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활주로 선이고요. 요때 캔들이 어떻습니까? 빨간색인데 두껍죠. 많은 거래량을 실으면서 활주로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수익 고공 비행.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급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요때 잡을 수 있었겠죠. 왜? 활주로 차트에 적용이 되는 사례니까. 왜? 활주로 기준선을 강한 양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겠죠. 실질적으로 저도 수익을 내드린 경험이 있고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적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주로를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이 활주로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비행기가 떠 있을 때는 내려앉을 때 그냥 바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갔다가 눌림목 줬다가 다시 갔다가 눌림목 줬다가 다시 갔다가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주로를 돌파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에서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제약 같은 경우에 예전의 차트를 보면 자, 활주로 기준선 돌파 그리고 안착 기준선 돌파 안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수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구사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활주로 기준선을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구체적인 사례 또한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한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사례 3번은 우리가 수익난 케이스만 보면 안 돼요. 손절은 어떻게 할지 과연 손실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창투사가 상당히 핫했는데 이건 과거의 차트예요. 이때 활주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나서 이때 벼락을 맞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벼락을 맞았는데 자
고장이 많이 났으면 그냥 땅에서 활주로 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난 거예요. 벼락을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벼락을 세게 맞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캔들의 두께를 보시면 되죠. 캔들 볼륨 차트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많잖아요.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고점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때 물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얘가 떨어지고 나서 활주로를 아예 밑으로 확 뚫어버립니다. 그때도 거래량을 실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손절하셔야죠. 안 그랬으면 이 종목은 1개월 내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주로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활주로 차트는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 사례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활주로 위에 있구나, 활주로 밑에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그날의 상황, 큰 그림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려면 날씨를 분명히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할 때는 왜 그런 게 없으신가요? 주식도 하나의 수익 비행기입니다. 그 수익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위해서는 탑승 전에 체크하실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내가 비행기를 띄워도 되는 날씨인지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비행기 종류 어떤 종류 타야 될지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비행기를 타고 가볍게 날아가고 싶은 분들은 종이 비행기가 물에 젖으면 바로 내려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손절 라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무 비행기나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는 갔는데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안전벨트 못 맨 비행기들. 그런 종목들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산 종목이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데 그 상황에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악재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캔들을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활주로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캔들은 일단은 활주로 차트 상에서는 빨간색은 추진력, 그리고 파란색은 벼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만 들어보면 빨간색은 좋은 봉, 파란색은 나쁜 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아까는 들어갔던 개념이 거래량까지 포함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실은, 즉 두꺼운 빨간색은 추진력이 더 센 거, 두꺼운 파란색은 더 큰 벼락,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캔들을 더 우리 주리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캔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제보다 주가가 올랐으면 양봉, 어제보다 떨어졌으면 음봉,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착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했을 때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고 하고 끝났을 때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입을 하면 9시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가 되고요. 9시에 시작을 한 가격보다 3시 반 주식시장이 끝날 때 주가가 더 올라서 끝났으면 얘는 양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9시에 시작한 가격보다
3시 반에 끝나는 가격이 더 떨어져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얘는 음봉이 되겠죠. 얘는 아침보다 올라서 끝났으니까 좋은 봉. 얘는 아침보다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나쁜 봉. 어제의 종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어제 종가가 이렇게 얘가 끝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시작했던 가격보다 높이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종가는 얘가 됩니다. 종가가 얘가 되는데 만약에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양봉을 그려야 되니까. 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 3,000원에 끝났는데 2,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끝났습니다. 요 중간 부분 한 2,300원에 끝났어요. 얘가 3,000원이에요. 3,000원. 2,500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빠졌는데 색깔은 양봉이죠. 왜? 시작한 가격보다 높이 끝났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음봉도 똑같아요. 자, 음봉도 어떻다고요? 시작한 시가보다 낮게 끝났을 때 음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음봉이니까 얘가 종가죠. 전일 요 가격에 끝났어요. 얘가 3,000원, 얘가 2,000원입니다. 2,000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얘가 2,500원에 시작을 했어요. 2,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보다는 올라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음봉을 그렸어요. 2,300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2,000원보다는 올라 있잖아요. 어제 종가보다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가격 대비 떨어져서 9시 대비해서 3시 반에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얘는 음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봉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아까처럼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하고요. 자, 시작 가격. 빨간색이니까 시작 가격이 종가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시작 가격, 끝난 가격,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그래서 저가는 그날의 가장 낮은 가격, 오늘 하루 움직였을 때 1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원에 시작했는데 1,6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아랫꼬리를 달았겠죠. 그런데 다시 올라서 3,500원에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원보다 올라서 끝났으니까 빨간색 봉을 그렸는데 근데 문제가 4,200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4,200원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면 윗꼬리를 달았겠죠. 그래서 다시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음봉은 다시 시가, 시작한 가격, 9시 가격 중간에 올랐어요. 그럼 윗꼬리 달았겠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아랫꼬리 달았겠죠. 그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2,000원에 마감했어요. 3,500원에 시작해서 2,000원에 마감했으면 얘는 9시에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3시 반에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음봉인데 위로는 4,200원, 아래로는 1,600원 갔다 왔으니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고 이 윗꼬리는 4,200원, 아랫꼬리는 1,6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 설명을 들으시고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만 하시는 걸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차트 설명은 제가 필요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캔들을 해석할 때 그냥 얘가 얘보다 올라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박하게 캔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 짓기로는 전쟁터 이론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뭐 좀 유치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전쟁터 이론만 배우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러한 핵심 이론이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캔들은 하나의 전쟁이에요. 아침에 9시에 주식시장을 시작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끝날 겁니다. 그랬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 파란색이 있으면 어느 게 좋은 거라고요? 빨간색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좋은 것은 빨간색이 좋기 때문에 양봉은 매수세가 이겼다. 왜? 시작한 가격 대비 높게 끝났으니까 자, 처음에 낮게 시작했다가 쭉 올리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산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 승리다. 다시 빨간색 양봉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빨간색은 좋은 거니까 우리 팀이 이겼다. 아군 승리. 됐죠?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팀이 졌죠. 그러니까 아군 패배, 즉 적군이 승리했다. 자, 우리 팀이 이겼을 때는 양봉, 아군 승리. 음봉으로 끝났을 때는 높이 섰는데 낮게 끝났으니까 얘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군 패배, 적군 승리. 다시 양봉은 아군 승리, 음봉은 적군 승리.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윗꼬리, 아랫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윗꼬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윗꼬리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똑같아요. 자, 요때 샀던 사람은 아주 고점에 산 거죠. 그날의 고가니까 이때 산 애들은 아주 물려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물린 애들, 고점에 물렸으니까 비싸게 매수해서 물린 거죠.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사는 사람은 아군이고요. 파는 사람은 적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이 피해를 봤죠. 윗꼬리에서는 높이 산 사람들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이 피해를 봤다. 아셨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아군이 피해를 봤다. 그 다음에 아랫꼬리를 단 거는 잘 보세요.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자, 얘도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긴 했지만 저가 대비해서는 올라왔잖아요. 낮은 가격 대비해서는 올라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날만 하더라도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 사람이 승리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말하면 판 사람들은 패배한 거예요. 왜?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판 사람들 적군 기준으로 피해를 봤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몸통은 승리 개념으로 보시고요. 꼬리는 피해 개념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양봉은 매수세가 이겼으니까 아군 승리. 음봉은 매도세가 이겼으니까 적군 승리. 됐죠? 윗꼬리는 피해 본 사람 기준이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은 피해 봤으니까 얘는 산 사람, 아군의 피해. 얘는 싸게 판 사람이 손해본 거니까 판 사람, 적군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적군 피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봉의 종류와 의미인데, 자, 이런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망치형 양봉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망치형 양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개념 자체를 이게 어떤 개념이지? 망치니까 뭐 좋은 건가? 망치니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아군 피해, 적군 피해 이런 개념만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꼬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몸통은 이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했죠. 빨간색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아군 승리죠. 산 사람이 이겼잖아요.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얘는 아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봉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건 피해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피해자는 밑에서 판 사람들이 피해자죠. 그러니까 적군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적군이 피해를 크게 보고서 아군이 승리를 했으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승리입니다. 아셨죠? 왜? 밑에서 아주 싸게 사서
이겨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들은 판 사람들이에요. 판 사람들. 나는 여기에 팔았는데 종가가 여기에 끝났다. 그러면은 판 사람들은 멘붕 오겠죠. 그래서 판 사람들, 즉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적군 피해가 크고 아래 꼬리가 길고 그리고 우리 아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치형 양봉이 나왔구나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좋은 모습인데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봉이 주가가 낮을 때 나온 거랑 높을 때 나온 거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봉의 위치에 따른 해석법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왜 저걸 저렇게까지 어렵게 설명을 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 개념을 정립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어떤 방법보다 쉽게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똑바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꼬리가 위에 달렸죠. 꼬리가 위에 달렸다는 건 비싸게 산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비싸게 산 아군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종가는 높이 끝났으니까 전쟁에서는 아군이 이겼죠. 빨간 몸통이니까 아군이 이기긴 했는데 피해를 보면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이 위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가의 판 물량들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바닥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아래 수준에서 나왔을 때는 얘가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주가가 천장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양봉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망치형 나왔습니다. 똑같은 망치인데 얘는 음봉이에요. 이건 뭐로 생각하면 되나요? 바로 누가 이겼다? 적군이 이겼죠. 왜? 판 사람이 이겼으니까. 적군이 이겼는데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적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피해도 누가 봤습니까? 적군이 봤죠. 왜? 밑에 판 애들은 그냥 다 피해 본 거잖아요. 멘붕 왔잖아요. 나는 100원에 팔았는데 얘가 3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판 사람들은 멘붕 오겠죠. 팔지 말 걸. 그죠? 누가 손해 봤습니까? 판 사람. 누구? 적군. 적군이 손해 봤으니까. 됐죠? 적군이 승리했으나 적군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군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적군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얘네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전쟁을 하면 아군이 이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이로는 그냥 딱 직관적인 해석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캔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 기준에서 설명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캔들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신박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망치형 음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해석 방법 볼까요? 얘는 누가 이겼어요? 적군이 이겼죠. 왜? 음봉이니까. 시작가격 대비해서 종가가 낮게 끝났으니까 얘는 누가 이겼어요? 몸통 기준으로 적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아군의 피해가 막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아군은 이제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적군이 더 세게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군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천장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신호가 된다. 왜? 이제부터는 적군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몸통은 이긴 사람 기준, 꼬리는 진 사람 기준. 그죠? 몸통이 빨간색이다? 누가 이겼다? 산 사람이 이겼다? 아군 승리. 꼬리가 위에 달렸다? 위에 산 사람들이 피해봤다? 누구 피해? 아군 피해.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는 것보다 캔들을 케이스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캔들 분석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확대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냥 뭐 억지로 갖다 붙이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의 거래를 잘 보세요. 자, 이 봉은
음봉으로 끝났죠. 완벽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적군이 이겼죠. 적군이 이겼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봉이 생겼죠. 자, 양봉이 쭉 생겼습니다. 양봉이 쭉 생겼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양봉이 생겼다라는 건 아군이 이겼습니다. 적군이 이기다가 갑자기 아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이겼습니다. 만약에 얘를 캔들 볼륨 차트로 한다면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겠죠. 왜?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자, 그런데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위에 매수한 사람들은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산 사람들, 산 사람들, 아군들은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자, 이기긴 이겼는데 아군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바닥 부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이제부터는 아군의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차트를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캔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례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예요. 자, 일단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얘를 다시 보면 얘는 올라가다가 위에서 뭐가 생겼으니까 엄청난 장대 음봉이 생겼죠. 올라가던 애가 이제 쭉 빠집니다. 계속해서 아군이 이기다가 이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적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엄청나게 이겼어요. 왜? 몸통이 길다는 얘기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거의 하한가입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많이 실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군이 완벽하게 승리를 한 후에 반등을 깨하지만 아직도 적군의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렸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딱 보셨을 때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얘는 좀 심각하네. 왜? 시작해서 엄청나게 밀렸으니까 얘는 좀 심각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조금 추세를 판단하긴 이른 부분이 있죠. 왜? 떨어진 상황에서 횡보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장대 음봉이 생겼죠. 여기서부터는 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트를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3번입니다.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텐데 얘는 계속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냥 봉들을 보면 누가 더 많죠? 적군이 훨씬 많아요. 적군이 이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드디어 아군이 승리를 합니다. 아군이 승리를 하는데 적군도 조금 피해를 보고 아군은 조금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자, 여기서 아군의 반란이 시작되고 이때 아군이 반란을 시작했으니 또 한 번 두드려 맞죠. 그러고 나서 아군의 힘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반등을 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아군이 오랜만에 이겼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아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윗골을 달았잖아요. 좀 피해를 보면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아직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소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아셨죠? 물론 여기 부분에 조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봉 기준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특히나 바닥 부근에서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번 케이스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바닥 부근에서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망치형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망치형이 나왔죠. 보시면 밑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건 잘 보세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적군이 유리합니다. 음봉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밑에 판 애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적군이 피해를 보면서 아군이 승리한 요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바닥 따지기를 하고 나서 진정한 장대 양봉을 수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캔들 해석법은 해석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해석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고 내 해석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봉, 음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물론 개념이 잡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개념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몸통은 이긴 사람 관점에서 그리고 꼬리는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방법보다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 분석 케이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잠깐 끊어서 갔고요. 자, 케이스 5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반등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캔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음봉이에요. 적군이 이겼습니다. 시작 가격 대비 아주 많이 빠져서 끝났죠. 그런데 다음날 바로 아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군이 조금 피해를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적군의 피해를 본 음봉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캔들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평선도 중요하고요. 기준선도 중요합니다만 캔들 자체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캔들만 보시고도 매수 맥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복합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을 보고 과거에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느냐가 나중에 비슷한 사례에 캔들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쟁이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이거 보고서 해석하고 해석이 맞네 틀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얘가 상승하겠구나.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얘는 하락하겠구나라는 판단의 기준을 설정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캔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에 대한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팀 투탑이잖아요. 저희 팀에는 저처럼 기본적 분석에 강한 원탑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강한 투탑 전문가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시니까 그분까지 함께 만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저희 투탑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6번입니다. 자, 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쭉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일단은 아군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군이 이기긴 했는데, 자, 윗꼬리를 들었어요. 윗꼬리는 뭐다? 높이 산 사람들은 물렸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 아군이 피해를 봤다. 꼬리가 기니까 아군 피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이날은 또 어떻습니까? 적군이 피해를 보면서 아군이 이겼죠. 겐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치열한 공방이 있었구나.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는 방향성이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다음 캔들을 봐야 돼요. 이 캔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이 이겼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적군이 이겼어요. 왜? 아군도 힘이 많이 약해졌고요. 적군도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때 누가 이겼습니까? 적군이 이겼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다 봤어요. 자, 캔들 강의까지 다 보셨죠?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3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2 강의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2개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신 얘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노란 카톡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활주로 차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주로 차트가 뭐라고 그랬죠? 내 주식이 활주로 기준선을 뚫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한 그러한 기술적인 토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차트만 가지고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첫 번째, 비행기를 띄우려면 날씨가 되는지, 그게 바로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테마와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우리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본적 분석도 충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카톡방에서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활주로 차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활주로 차트에서 나왔던 양봉, 음봉은 뭘로 표현된다라고 했죠? 양봉은 빨간색 추진력, 음봉은 파란색 벼락. 양봉은 좋은 거, 음봉은 나쁜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양봉이 큰 양봉이 있고, 그죠? 두꺼운 양봉이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추진력이 세다. 거래량을 많이 실은 양봉은 좋다. 거래량을 많이 실은 벼락, 파란색은 안 좋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봉, 음봉, 그리고 전쟁터 이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봉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높게 끝났으면 양봉. 9시에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3시 반에 더 높게 끝났으면 양봉. 그 다음에 9시 기준으로 9시에 시작한 가격보다 3시 반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쟁터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몸통은 이긴 사람 기준. 빨간색 몸통은 누가 이겼다? 산 사람이 이겼으니까 아군 승리. 파란색 몸통은 적군 승리. 윗꼬리는 높이 산 사람들은 피해봤으니까, 꼬리는 피해본 사람 기준이라고 그랬죠? 높이 산 사람들은 피해봤으니까 바로 산 사람들, 아군 피해. 아랫꼬리는 밑에 싸게 판 사람들이, 싸게 매도한 사람들이, 즉 적군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